선택한 화합물은 타겟 단백질과 가정 안정화 결합을 하지 못했대요. 그러면 이 타겟 단백질이랑 아까 우리가 선택했던 단백질이랑 이 화합물이랑 결합이 잘 안 돼. 그러면 다른 물질로서 재도전을 해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겨울방학 4차 시 쌤튜브를 찍게 된 문일여자고등학교 윤서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제가 예고했듯이 신약 개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 개발 몇 년쯤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5년, 10년? 아니면 20년? 생각보다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AI가 개발되면서 AI를 활용한 알파폴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이 신약 개발의 속도도 굉장히 가속화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도 노벨상에 이 알파폴드를 활용한 어떤 논문이 노벨상을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파폴드와 컴퓨터 가상실험실을 활용해서 단백질 구조를 관찰하고 신약 개발의 세계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쌤튜브 마지막 4차시 수업을 통해 인공지능 AI가 신약 개발에는 어떠한 혁명을 가져왔을까? 그 다음에 그럼 신약은 어떻게 만들어지길래 AI가 신약 개발과 연관성이 있을까? 그럼 알파폴드는 무엇일까? 신약 개발에서 알파폴드의 역할은 무엇일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명 관련 학과에 가서 알파폴드를 나중에 쓰게 될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컴퓨터 가상실험실을 통해 신약 개발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약 개발 뭔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또 어떻게 끝날지 감이 잘 안 잡히죠? 이게 아주 간략하게 나온 신약 개발의 일반적인 과정인데요. 일단 첫 번째, 신약 개발은 기초 연구가 중요해요. 왜냐면 이 기초 연구는 뭐냐면 어떤 질병에 대해서 이 질병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발병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 있죠? 우리 몸 안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그런 질병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질병을 일으키는 어떤 타겟 세포나 타겟 단백질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 기초 연구만 몇 년이 걸린다? 5년이 걸려요. 5년. 5년도 짧다고 보시면 됩니다. 5년이 걸리고 그 다음 과정은 비임상 과정으로 1.5년이 걸리는데 여기서 어떤 질병이나 타겟 물질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었다면 여기서는 비임상 과정으로 이 신약 개발, 어떤 질병에 대한 대항할 수 있는 물질로서의 후보 물질이라는 거를 최적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약간 1.5년 정도 걸리고 이제 어떤 후보 물질을 최적화시켰다면 임상시험이라는 걸 신청해서 임상시험은 여러분 뭔지 알죠? 자, 이 임상시험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상 전에 전임상, 1상, 2상, 3상까지 이렇게 굉장히 자세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6년이 걸려요. 자, 이 3상까지, 임상 3상까지 마쳤다면 이제서야 신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가 떨어져야지 시판 후에 여러분들이 약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허가되고 시판 후 조사하는 거. 이 과정이 다 이루어져야 신약 개발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이후에 유통이 된 이후에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후처리 어떤 그런 부작용을 쭉 해서 보는 것도 이 개발 과정으로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5 더하기 1.5 더하기 6 더하기 2년 하면은 얼마인가요? 10년에서 15년? 많게는 20년까지 걸리는 장기간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개발 과정의 가장 중요한 두 단계를 보시면 IND와 NDA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IND는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입니다. 여러분들 기사에서 한미약품은 최근 식약처로부터 차세대 면역항암제 어쩌고저쩌고 국내 1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그러면 이 1상 이제 임상시험 할 수 있다라는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게 IND고
NDA라는 거는 이제 품목 허가 승인 신청으로 예를 들면 기사에서 이런 기사 선생님 따왔어요. 엘레바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임상 3상을 마쳤대요. 그리고 간암 1차 치료제로 어쩌고 저쩌고 신약 허가 신청서를 FDA, 미국 FDA에 제출을 했다. 그러니까 미국 FDA에 우리 이거 이제 신약 허가를 내고 허가 검토해달라. 그런 걸 제출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이 중요한 과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약대에 관심이 많은데 약대에 가면 물론 신약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약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IND와 NDA의 어떤 허가와 승인을 내주는 그런 관리자로서도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I가 신약 개발과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어떤 약에 대한 타겟을 발굴하고 효능이 있는지 유효물질을 도출하고 더 효능이 있는지 선도물질 최적화하고 임상 전 단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를 시간을 어떻게 단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떠한 물질들이 이 질병의 타겟으로 접목시켜서 어떤 그런 질병에 대한 것들을 약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물질들은 뭐가 있을지 그런 스크리닝하는 과정, 그다음에 약물을 조합하는 과정, 그다음에 어떤 생체에서 어떤 활성을 느낄지 예측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AI가 도와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AI의 도입으로 절감 가능한 신약 연구개발의 기간 및 비용을 보시면 전통적인 신약 개발에서는 평균 개발 기간이 15년 걸리고 10억 달러 이상이 든대. 근데 성공 확률은 0.01%밖에 안 돼. 그러나 AI 신약 개발의 시대에서는 개발 기간이 줄어들고 개발 비용도 훨씬 줄어든다는 거 어때요? 대단하죠? 그래서 자 대표이사 데니스 허서비스와 연구원 존 점퍼는 2022년 9월 알파폴드를 통한 인공지능 기반 3차원 단백질 구조를 예측에 대한 공로로 생명과학 분야에서 수상을 했으며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 세 분이 알파폴드를 활용한 3차원 단백질 구조를 예측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 알파폴드는 사실 처음부터 시작된 건 아니에요. 우리 2016년도에 알파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알파고부터 2020년도에 알파폴드 2가 나왔고 그 다음에 현재는 알파폴드 3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알파폴드 2는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원자 수준에서 예측하고 구조 기반 표적 단백질의 구조를 확보하는 그러니까 구조적인 거를 파악할 수 있는 반면 더 진화한 알파폴드 3는 단백질과 그 다음에 결합하는 리간드, 핵산 등 어떤 상호작용까지 예측해서 실제 신약 타겟 모델링이 가능해서 약물의 설계,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오늘 여러 가지 신약 개발의 어떤 과정 중에서도 구조 기반, 단백질 구조 기반의 신약 개발에 대해 볼 건데요. 이 구조 기반 신약 개발이라는 건 뭐냐면 약물과 표적 단백질의 결합을 분자 구조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고려해서, 즉 분자 구조 측면에서 고려해서 이상적인 약물을 찾아내고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단계는 그게 표적, 그 다음에 유효물질, 선도물질 최적화 이러한 단계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알파폴드가 분석한 단백질 구조로서 이러한 제약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예시입니다. 자, 그러면 알파폴드가 단백질 구조를 예측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진짜 알파폴드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는 이 사이트를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사이트 같이 들어와 봤는데요. V랩온이라는 사이트예요. 여기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생물 실험실을 누르시면 단백질 화합물 상호작용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실행하기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단백질 분자와 신약 후보 물질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개념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단백질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테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자, 전통적인 신약 개발 과정은 많은 화합물의 약효를 시험해서 활성이 좋은 물질을 찾아내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단점이 있었죠.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한 AI 신약 개발 방법으로는 단백질과 화합물 간 결합의 친화력을 계산해서 스크리닝, 분자 도킹 기술로서 약물과 표적 단백질의 어떤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에너지적으로 가장 좋은 결합을 하는 화합물을 신약 후보 물질로 선정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컴퓨터가 도와주니까 이 후보 물질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가장 위에 있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스라는 요 단백질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보면 이렇게 움직이면 이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스의 3차원 단백질 구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단백질은 아세틸콜린을 아세틸과 콜린으로 가수분해하는 효소로 시냅스 신호 전달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대요. 이 알츠하이머 환자는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아스터콜린 에스터레이스의 기능을 억제하는 약물로서 병을 진행할 수 있다. 자, 이 단백질이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스인데, 자, 알츠하이머 환자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하다? 이 단백질의 기능을 억제하는 약물로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억제하는 물질을 찾으면 되겠죠, 우리는. 그쵸? 그러면 얘를 한번 일단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화합물 목록에서 신약 후보 물질로 선택하고 싶은 화합물을 선택하시오. 선생님이랑 함께 선택해 볼게요. 시작. 자, 과연 이 단백질의 아까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스와 결합을 잘해서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스의 기능을 낮출 수 있을 것인가? 선택해 보겠습니다. 시작. 에너지 값이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분자 도킹하고 있는 거예요. 쭉 요것도 눌러보시고 왔다 갔다 입체적인 모습을 보시고 분자 도킹을 통해 컴퓨터가 단백질과 화합물의 결합 친화력을 계산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실패였어요. 선택한 화합물은 타겟 단백질과 가장 안정한 결합을 하지 못했대. 그러면 이 타겟 단백질이랑 아까 우리가 선택했던 단백질이랑 이 화합물이랑 결합이 잘 안 돼. 그러면 다른 물질로서 재도전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뭘 해볼까요? 그 다음에 얘를 해볼까요? 선택.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통적인 신약 개발 과정에서는 이러한 물질들을 정말 하나하나 찾고 실질적으로 실험하고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으나 지금은 컴퓨터 몇 번의 클릭만으로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과연 어떤 화합물과 가장 에너지 결합 에너지 친화력이 좋을지
아, 또 실패하였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얘를 해볼까요? 선택. 아까 말했듯이 이 알파폴드 3는 단순히 이 단백질 구조만을 예측하는 것을 넘어서 단백질, 그 다음에 화합물 간의 어떤 상호작용까지 예측이 가능하게 됐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조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신약 타겟 모델링을 가능하게 해서 약물을 설계의 정밀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 진짜 신약 개발의 어떤 가장 중요한 단계를 시뮬레이션 단계를 진짜 해보는 개발자인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컴퓨터를 활용하면 실험실에서의 수많은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선도물질을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겠죠. 아, 실패하였습니다. 언제 성공하게 될지. 선생님이 딱 하나만 더 해볼 거예요. 사실 요 중에 정답이 있거든요. 일부러 설명하려고 실패를 한 건데,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자, 만약에 이 화합물도 실패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를 조금 해가지고, 어, 성공한 화합물이 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 정답을 알려주진 않을 거예요. 과연 결합 시나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선생님도 지금 포기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잘 결합될 수 있는지, 결합 친화력이 얼마일지, 누구누구누구 과연. 아, 실패하였습니다. 자, 나머지 물질들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서 그 결과를 선생님이랑 한테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뭘 했냐? 과학에서 알파폴드의 역할과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인공지능이 구조 기반 신약 개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봤고요. 다음, 이 단백질과 화합물의 상호작용 가상 실험으로 특정 단백질과 관련된 약물의 후보 물질을 우리가 선별하는 노력을 같이 해봤고 선생님은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꼭 댓글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 생명공학 기술의 향후 전망은 AI와 함께 더 많이 발전하겠죠? 그쵸? 단백질과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는
미래 생명과학 기술의 전망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AI와 생명과학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미래가 예고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